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통일전망대는 지난 1년간 북한의 변화상을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계속되는 대북 제재, 코로나19 또 수해까지 겹치면서 올해 북한을 수식하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인 건 삼중고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오상현 기자.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특히 북한은 이 코로나19로 올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죠. 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1월 22일 중국과의 국경을 아예 봉쇄했는데요.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던 중국 우한 봉쇄보다도 하루 빠른 조치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오가는 교통편을 모두 막은 데 이어 학교 개학도 연기하고 코로나 방역이 국가 존망에 관한 문제라면서 초특급 방역 대책을 이어갔습니다. 네, 지난 여름엔 한 탈북자가 다시 월북을 했는데 북한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죠. 예, 감염 의심자가 월북했다. 파괴적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며 개성시를 아예 봉쇄해버렸고요.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구역별, 지역별로 격퇴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을 취한 데 대하여 월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해당 부대 관계자를 엄중 문책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역 단계를 초특급으로 격상해 시설 이용과 지역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이 북한과 관련된 가짜 뉴스도 많았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몇몇 인사와 국내외 언론이 앞다퉈 신변 이상설을 보도했는데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도 근거 없는 추측 보도가 계속되다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고서야 일단락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국내에서 마스크 대란이 한창일 땐 우리 정부가 북한의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는데요. 통일전망대는 사실에 근거한 팩트체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또 극심한 수해가 닥쳤습니다. 네,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다가 태풍까지 겹쳐서 피해가 상당했어요. 네, 올해 우리나라에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길었던 54일의 장마가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더해 태풍 바비와 마이삭, 하이선이 잇따라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엿새 동안 1년치 강수량이 쏟아지기도 했고 논밭이 물에 잠기고 집이 통째로 휩쓸려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곡창지대의 피해가 컸고 광산 밀집 지역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많은 도로와 다리, 철길이 끊어지고 발전소 언제가 붕괴되는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발빠르게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예, 김 위원장은 태풍 북상 도중에 수해 지역을 찾기도 했고 직접 차를 몰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길로 가시면 안 된다고. 도로 말렸지만 우리 원수님께서는 차바퀴가 푹푹 빠지는 그 진창길에 소스없이 들어서셔서 그 후에도 반소매 속옷 차림으로 현장을 누비기도 하면서 조속한 복구를 독려했습니다. 북한 방송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 태풍 북상 전후로 북한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특보를 내보내기도 했고 거의 매시간 속보를 했습니다. 거의 100mm 이상이고 바람은 초당 10m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방송원이 수해 현장에서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 실시간 중계하듯 방송했는데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북한은 전 국가적으로 수해 복구에 나서는 것 같았어요. 예, 평양이 통째로 간다는 북한 매체 표현처럼 수도 당원들이 피해 지역에 급파됐고 김정은 동지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자! 수해 복구를 위해 이른바 80일 전투를 벌이며 그야말로 총력전에 탔습니다. 내 성실한 땀으로 경의하는 원수님의 그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북한 매체는 새로 마련된 살림집 입주 소식을 연신 보도했고 감격하는 주민들 모습도 잇따라 내보냈습니다. 우리 마을처럼 행복한 마음, 복된 삶을 누리는 인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네. 북한도 삼중고 속에 그야말로 악전 고투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주민을 챙기는 모습은 계속 부각했어요.
네, 주민들 피로감이 커지는 걸 우려해서인지 감성에 호소하는 듯한 시도도 엿보였는데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선 김 위원장이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울먹이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 방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있었죠. 예,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으로 일상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도 생겼고요. 해전 군해가 무서우니까 마지막으로 그 두 번째, 그다음에 관성주행차도 무서우니까 마지막에 페이스북 등 다른 SNS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언어로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남북 그리고 북미 관계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작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악화된 한반도 정세는 2020년 내내 코로나19에 미국 대선이라는 불투명성까지 겹치면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대북 전단 갈등,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게다가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충격적인 일들이 올 한 해 벌어졌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발생을 이유로 최대 우방국인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건 지난 1월 22일. 해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해서 비루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빈틈없이 차단해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단지 보건위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적 안보 문제로 인식한 겁니다. 남쪽에 코로나가 확산되자 남북 개성연락사무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남쪽을 향한 북한의 말과 행동은 거칠어졌습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로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 주제 넘는다, 전응하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북한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조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어디다 대고 감히 다른 거라만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남북관계의 단절을 예고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 폐기하게 된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뒤에야 위기 국면은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했던 남북관계는 9월 또다시 위기를 맞습니다.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고 북한군은 그 바다 위에서 시신을 불태웠다고. 북한 영해로 흘러들어간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잔인한 총격에 사망한 충격적인 상황. 김정은 위원장은 대남 통지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북한은 끝내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갈등은 계속됐고 사건의 실체 파악도 시신 수색 작업도 성과 없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대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군사 도발 카드까지 만지작거렸던 북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제기됐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깜짝 정상회담 구상은 시동조차 걸지 못한 채 없던 일이 됐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떤 행정부가 출범할지에 대한 일종의 불확실성을 두고 정중동 자세를 취하는.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았고 김여정 부부장은 대미 담화를 내고 비핵화 가능성과 전제 조건,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기원하는 듯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등 대미 관계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e Biden.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한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강도 높은 국경 차단을 거의 1년 내내 지속해온 북한.
올 들어 11월까지 중국과의 교역액은 작년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고 특히 11월 한 달간 총 교역액은 작년보다 무려 99.5% 급감한 14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계속 국경을 봉쇄하면서 자력 갱생만 고집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상황 진전에 따라서 중국과의 국경을 열고 남북 관계도 부분적으로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북한 김덕훈 내각 총리는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사업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초 코로나19 때문에 유보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작업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지만 금강산 관광을 매개로 대남 협력을 모색하려는 의도도 감지됩니다. 한국에 대한 일종의 유인일 수도 있어요. 8차 당대에서 대남 메시지가 상당히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런 분위기에 우리 남쪽이 잘 호응만 한다면은 어떻든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도 남측과의 일정 부분의 협력 가능성 이거는 아직 남아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맞이하는 2021년 북한은 미국이 우호적인 대북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하거나 과거처럼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 위협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 인식과 전략은 곧 열릴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통일전망대는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맞춰서 SNS도 적극 활용하면서 다양한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네,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을 개설해서 이 뉴스에 나오지 않는 뒷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북한 방송에서는 최근 국수공장 노동자들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혼쭐이 난 사연이 보도가 됐습니다. 국수는 이렇게 따라 올라와야 먹는 맛도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강냉이 국수의 길이를 30cm 해야겠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마트 가가지고 실제 국수를 샀거든요. 그래요.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네, 22.3cm네요. 김일성 주석의 글씨체인데요. 정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1도 2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여기서 저희가 재는 게 맞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들긴 하고요. 전문가들이 재야 되는 거 아닌가. 구스 스텝, 즉 거위 걸음은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높이 드는 걸음걸이인데요. 한 발로 바닥을 때리면서 그 반동으로 다른 발을 올리고 튀어가듯 가는데요. 이게 이른바 교차차기 기술이랍니다. 다리를 사정없이 찢습니다. 이 정도?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2도로서 이 평년보다 1도 낮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AI가 나온 줄 알았어요. 14시 현재, 15시 현재, 17시 현재 태풍 13호는 기상청 실내에서 전한 소식인데 약간 긴장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일개부 사업은 그 매일 사람들 앞에서 시험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너무 공감했어요. 김정일 위원장은 이때까지 공개된 육성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들었던 6초. 영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시라. 그 저거 연출이에요. 이때 기자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현장한 장면을 이 사진 찍은 분들이 못 찍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연락드리고 우리 김 위원장께서 오늘 배우로 한번 합시다. 품평회를 열어서 무수한 풍산개를 찾아 나서고 3등을 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사양관리를 잘해서 내년도는 무조건 1등을 하겠습니다. 1등 하겠습니다. 북한 여성들 사이에선 리설주 패션 따라잡기 열풍이 불었다고도 합니다. 진짜 커 보인다. 진짜 한 마리, 두 마리? 올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참 힘든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 1년 찾아갔던 통일의 현장도 여느 해와는 많이 달랐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상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20 경자년 평화와 통일의 현장 탐방은 북녘과 맞닿아 있는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서의 새해 맞이로 시작됐습니다. 건강합시다. 가족끼리 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과거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던 시기 길목 역할을 하며 사람들로 북적댔지만 관광 중단 이후로 10년 넘게 폐허가 되다시피 한 곳인 만큼 남북 관계에 대한 소망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올해 현장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연초부터 불거진 코로나19였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초 통일전망대는 한 탈북민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찾았는데요. 이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스크요? 마스크 금방 다 나갔어. 아, 금방 다 나갔나요? 3번만 빨리 와도 살 수 있었겠는데.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탈북민들도 그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에코백 같은 수공예품을 만들던 이 탈북 여성들은 대신에 면 마스크를 만들며 눈코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희도 같이 한몫했다. 뭐 좀 이런 좀 마음이 좀 뿌듯한 것도 있고 같이 그저 겪는다 하는 심정도 좀 있어요. 코로나19가 심각해지자 통일을 위한 현장들도 온라인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탈북민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는 일반 학교들처럼 온라인으로 개학과 수업을 이어갔고 남북을 잇는 문화소통구역으로 새로 지어진 남북통합센터의 개관도 온라인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연장의 모습들도 달라졌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펼쳐진 DMZ 평화 이음 콘서트의 무대 앞은 인기 가수의 출연에도 불구하고 텅 빈 채 진행됐습니다. 마치 자동차 극장처럼 관람석은 자동차들이 대신했고 관객들의 박수 대신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그 공간을 메웠습니다. 제가 자동차하고 얘기할 적이 될 줄은 몰랐어요. 데뷔 35주년이 된 올해인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임진각에서 펼쳐진 탈북민 예술단의 공연 역시 관중이 없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통일의 춤사위를 선보였습니다. 음악과 춤, 그리고 미술. 북한 문화 엿보기는 올해도 현장 탐방의 주된 콘텐츠였습니다. 먼저 한국전쟁 당시 남한에 가족을 두고 북으로 떠났던 황영준 화가의 유작들은 그리운 금강산과 백두산을 우리 눈앞에 그대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역시 북한으로 갔던 한국 근대무용의 선구자 최승희가 월북 이후 소련 순회 공연을 할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은 처음으로 발굴돼 사진집으로 나오기도 했고 최근 발굴된 해방 직후의 북한 초기 영화들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우리 손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진출에 활약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도 올 한 해 빼놓을 수 없는 통일의 현장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카페를 갖게 된 바리스타부터 고향 청진과 비슷해 정착했다는 강원도 동해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늦둥이 딸 금복이의 꿈을 싣고 매일매일 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대를 잡는 택시 운전사.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탈북 이후 배운 재봉 기술로 무슨 옷이든 척척 고쳐내 동네에서 입소문을 탄 수선집 사장님. 요즘 뜨는 개인 방송을 활용해 하고 싶던 말들을 쏟아내며 돈도 벌고 소통 욕구도 해결하는 유튜버들까지. 탈북민들의 세계는 더욱 다양해졌고 그만큼 더 풍성해졌습니다. 과거 우리 대중음악의 발상지였고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지금은 문화기지촌으로 변신 중인 동두천 미군기지촌 같은 여러 장소를 살펴보며 저희도 함께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많이 바뀌었고 또 바뀌고 있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한번 들어가 보고 선이 바로 남방 한계선입니다. 차량을 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도 보고 16개 팀의 결선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한번 감상해 보시죠. 한번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1년 내내 우리를 짓눌러 왔고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히려 더 위세를 크게 떨치며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염원과 노력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코로나 상황은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희망찬 움직임 역시 신축년 새해엔 더 활발해지고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20년 북한 주민들의 변화된 생활상을 한눈에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삼중고를 겪으면서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그 속에서 북한 주민들 삶에는 작은 변화도 있었는데요. 함께 정리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년 되돌아보면은요, 북한 주민들 삶이 우리랑 정말 비슷한데 싶은 것도 있었고요. 또 어떤 건 또 상당히 다른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랬죠. 제 주변에서는 북한 정말 그랬대. 뭐 몰랐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두 분은 거의 고정 패널이시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주로는 이제 학계, 이제 뭐 대학 연구 교수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전화 오고 그 누가 알려주던데 통일전망대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꼭꼭 챙겨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너무 좋은 채널이 아니야. 저도 덕분에. 네. 뉴스에서만 보는 약간 무겁고 심각한 북한의 이면, 그러니까 북한의 진짜 생활상이라든가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접하게 돼서 되게 잘 보고 있다는 인사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보람도 느끼고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뭐 이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우리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는 쇼핑도 온라인으로 하고 연말 모임은 랜선으로 대체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북한도 이런 코로나 속 변화가 있다고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온라인 쇼핑몰 만물상이었죠. 북한에서 불리는 이름은 전자상업봉사라고 이제 따로 불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자상업봉사에는 뭘 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신발, 화장품, 식료품, 보건의료품 뭐 다양하네요. 건강식품이 인기인가 봐요. 북한 주민하고 통화하면 요새는 면역력 챙기느라고 뭐도 먹고 해야 된다. 만물상을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와 비슷했죠. 만물상은 휴대폰을 통해서 전자결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봉사를 국내로 확장하기 위해서 은행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배달 업체를 증가한다는 그런 기사를 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반조리 식품 포장 음식도 인기라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특히나 소고기 통조림이 인기라고 해서 저희가 실물을 입수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전면에 소고기 통졸임이라고 딱 써 있는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시장화가 진전이 되고 또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공장 기업들, 특히 이제 현대화된 설비를 바탕으로 설립된 공장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식의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식이주를 이제 한 게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의식주였어요. 고난행군 착 겪으면서 어느 정도 식생활이 이제 올라선다는 즈음에 갑자기 식의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북한 당국이 그거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식량난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좀 다시 뭐 의 쪽으로 좀 옷이나 이런 복장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당국에서도 뭔가 이렇게 잘 차려입은 것을 굉장히 문명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단정하게 입어라, 좀 화려하게 입어라, 이러한 식의 어떤 방침들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통일전망대는 올해 북한의 패션 트렌드도 알아봤는데요. 네, 그랬었죠. 사실 북한 주민들의 이 옷차림 이렇게 생각하면은 대부분 남성의 경우 짙은 그런 군복 같은 스타일, 그리고 여성의 경우 개량 한복 입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약간 옷에 무늬도 들어가고 이게 디자인도 여러 스타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진짜. 달린 옷 형식 이렇게 되는데 달린 옷이요? 네, 달린 옷이에요. 뭐예요? 위아래가 달린 옷이에요. 원피스예요. 원피스요. 민소매를 입고 싶다, 여성들이. 근데 입었는데 통제당할 것 같으니까 위에다 가디건 살짝 이렇게 짧은 가디건을 걸쳐서 민소매 같은데 아닌 식으로. 자, 북한 패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 가을, 겨울 북한에선 어떤 게 유행 패션일까요? 여기는 을밀대 피복 전시장입니다. 시각적으로 볼 때 먼저 색입니다. 밝은 색으로 입고 톡부스에 들어갔다고 해보십시오. 희열과 람만, 뭔가 생기발랄하고 정말 이 정열에 불타는. 색상이 저게 어른들 색상이 아니에요. 유치원 아이들. 네, 사실 어른들이 저걸 소화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2000년대까지. 네. 저희가 북한의 올 가을, 겨울 패션을 유명 디자이너 황재근 씨한테 컨설팅 받기도 했었거든요. 일단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이에요. 실루엣이라고 하는데 미니 사이즈, 미니 스커트라든지 혹은 굉장히 길다든지 이런 실루엣의 변화는 없고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네,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패션과 좀 비슷하다 이런 흥미로운 평가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 북한에서 컬러를 강조하는 이 패션은 우리나라 그 60,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있던 시대에 사람들의 컬러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이 경제는 침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패션 트렌드가 화려한 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사실 진짜 뭐 불황에는 미니스커트 이런 얘기도 좀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북한 당국에서도 좀 경제적으로 뭘 당장 해줄 수는 없더라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붐업시킬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좀 더 화사하고 뭐 이렇게 파격적인 디자인은 아니더라도 좀 더 사회를 밝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이제 패션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밝게 입어라, 뭐 어떻게 입어라 이런 식의 방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봄 패션을 좀 예상해 본다면요. 혹시 이런 패션이 좀 유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아쉬운 게요. 뭐 청바지도 좀 입고 다니고 그런 좀 밝은 톤의, 그러니까 청바지는 자본주의 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없애고 청바지도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일단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한은 어쨌든 되게 단정한 디자인의 옷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좀 덜 단정한 옷을 입어도 좀 규제받지 않았으면,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이제 9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배꼽티라는 게 유행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말세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X세대. 네, X세대. 그래서 조금은 파격적인 디자인의 옷들도 입을 수 있고 규제당하지 않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좀 변화를 겪은 게 바로 집,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북한도 어느 지역이냐, 또는 뭐 시장에 가깝냐, 또 몇 층이냐, 이런 입지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북한의 부동산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평양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핫플레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평양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서평양과 동평양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서평양 중에서도 본평양, 우리로 말하자면 평양의 강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선호되는 기준은 뭔가요? 일단은 본평양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난방과 전기가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동평양도 무역회사나 물류회사가 들어서면서 뜨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죠. 네, 그런데 본평양하고 동평양 가격 차이가 상당했죠. 예를 들면 본평양에 10만 달러의 집이라면 동평양으로 가면 2만 달러 떨어집니다. 약 5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북한도 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인기고요. 고층일수록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데요. 2012년도에 이제 아직 전혀 지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한 20만 달러의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35만 달러까지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19 뭐 이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년 북한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그 코로나19라든가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어서 사실 매매가 많아야 집값의 변동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매매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냥 좀 지금의 현상을 유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제 집을 그러니까 주거 환경의 측면에서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망도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입지에 있는 좋은 집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가격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20년 북한 주민들 의식주 변화를 쫙 살펴봤는데요. 네, 올해 변화를 한마디로 평가해 본다면요? 코로나19 또 올해는 연초부터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년보다 더 긴 수해가 있었어요. 이제 장마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사가 생겨났거나 뭐 이렇게 뭐 폭동이 일어났거나 그런 상황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적응해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걸 보면 한민족은 생활력에 대한 그런 DNA가 특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올해의 변화일 수도 있고 최근 몇 년간의 좀 변화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북한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생력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형 인간으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타개할 것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극복하기 시작해서 오히려 더 강인하게 이러한 상황을 살아남는 방법들을 체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2주에 걸쳐서 2020년 북한을 정리해봤습니다. 올 한 해 남북 주민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년에도 북한 주민들의 변화되는 생활상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2020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소처럼 우직하게 견디다 보면 코로나19도 극복하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겠죠? 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새해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